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을 바꿀 생각은 없고,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시크릿의 비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 이것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책이죠. 시크릿이라는 더 시크릿. 로라 던이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매 당시에 7개월 만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최단 기록을 돌파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뭐 몇백만 부가 팔렸고, 이것을 이제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그 DVD 카피만 미국에서 250만 부 이상, 25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던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이렇게 많이 팔리고 많이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은 사람 10명 중 9명은 이 책의 내용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시각화란 도대체 뭘까요? 시각화는 뭐 나는 예전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되뇌이면은 뭐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각화는 자신이 되고 싶은 것 또는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심상, 즉 이미지로 계속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신이 이제 멋진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타고 싶다 그랬을 때 포르쉐를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자신이 그 자동차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리모컨을 딱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고급 가죽 시트가 있고 그 시트에 앉아서 자동차 열쇠를 꽂고 그 다음 시동을 켭니다. 그 다음에 그 배기음을 듣죠. 웅장한 배기음을 음미하면서 잠깐 엔진이 이제 예열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서서히 엑셀레터를 밟으면서 속도를 점점 넓혀가고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게 된다면 나중에 포르쉐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죠. 뭐 시각화를 할 또 다른 예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워팰리스라면 타워팰리스에서 내가 살고 있고 인테리어는 어떻고 거기 소파에 앉아서 커다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것을 갖다 즐기는 모습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제 CEO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집 앞에 딱 나가면 자신을 모시고 갈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이제 차문을 열어주면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메르세데스 500S의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정문에 도착하면은 정문 경비원이 이제 인사를 하겠죠. 인사하고 자기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자기 꼭대기층에 있는 제일 좋은 전망 좋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비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일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멋진 원목 책상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가죽 시트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오늘 할 일을 이제 구상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화죠. 시각화는 한마디로 첫 번째 이미지를 떠올릴 때 첫째는 현재형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포르쉐를 정말 가지고 싶다 그랬을 때 이미 제가 포르쉐 주인이 돼서 자동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거고 사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미 사장이 된 겁니다. 시각화할 때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시동을 켤 때 그 느낌, 그 다음에 핸들을 붙잡았을 때 이 촉감, 그 다음에 엑셀레터를 밟았을 때, 그리고 그 차가 쫙 미끄러 나갈 때 그런 온몸에 전해지는 느낌들,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갈 때마다 거리 풍경이 휙휙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까지도 떠올려야 됩니다. 시각화는 사실 그 시크릿이란 책에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동안 처세술에 관련된 책을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에는 시각화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큰 재벌이 된 사람의 그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 큰 부자가 됐을 때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떠올렸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크릿 이전에는 같은 내용의 책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샥티 거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그 시크릿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해서 유명한 성공학 연구가입니다. 그 사람은 유년 시절에 그 새 어머니로부터 너는 틀림없이 역사의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을 듣고 그것을 실제로 그 사람은 믿습니다. 믿고 지방의 그런 잡지사 기자로 일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소원대로 카네기, 아주 커다란 재벌이 카네기를 만나게 되죠. 카네기가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 507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인터뷰하고 다니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것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그 시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또 반복돼서 나오고요. 이 사람의 책이 1937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5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거기에는 시각화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화는 정말 그대로 하면 과연 그것이 될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시각화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잠재의식 속에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꾸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이게 무슨 사투리,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가 나오네요. 시각화를 정말 오랫동안 했던 사람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죠.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시각화를 해서 31년 동안 계속 시각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19살 때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우연히 이 시각화에 대한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읽어봤는데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만 시간을 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년간 그 노량진에 있는 예전에 그 대성학원에서 1년 동안 재수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한 2, 3분, 그 다음에 강의가 시작될 때 한 2, 3분 정도 매일매일 시각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화의 내용은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대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에 떨어지고 나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남들 다 가는 의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좀 자존심이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고, 근데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죠. 그런데 뭐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한 시각화는 뭐냐면, 이미 연세대학교에 합격해서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장면, 그런 것들, 그리고 연세대 교정을 이렇게 걷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대학교 합격자 명단을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은 대자보가 붙어 있죠. 커다란 백지에 합격자 명단이 쫙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 이름을 발견하는 것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하게 돼서 처음으로 시각화가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고3 때 학력고사 점수가 340점 만점에 24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수하고 학력고사를 정말 잘 봤는데요. 점수가 31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8점이 오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시각화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지 않으면은 연대의대에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를 빼고 나머지 모든 우리 동급생들은 다 1등급이더라고요. 5등급이라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찌됐든 이후에 또 시각화, 중요하게 굵직굵직한 시각화로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 가게 됐습니다. 철원에 부임하게 됐는데 철원에서 할 게 없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훈련만 이제 쫓아다니면 되는 그런 상태였고, 그때 마침 정신과 의사들이 책을 정말 많이 낼 때입니다. 그리고 많이 팔렸고요. 근데 저도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군의관이 부임한 32살이 될 때까지 사실 글이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시각화를 했죠. 어떤 시각화냐면 이미 서점에 제 책이 나와서 제가 그 기분 좋게 내 책을 골라서 읽는 장면, 그리고 서점에 내 책이 꽂혀 있고 그걸 사람들이 사가는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 1년 동안은 책을 쓰지 말까, 포기할까 하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시각화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써서 첫 번째 책인 그 프로이트와 영화를 본다면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두 가지 굵직한 사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각화들을 많이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시각화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자기 전에,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잠깐 낮잠 자기 직전에, 아니면은 진료를 보다가도 환자가 없을 때 눈 감고 편안하게 그냥 시각화를 합니다. 시각화는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잠잘 때가 조금 졸리거든요. 졸리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고 시각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성이 그거를 방해를 해요. 에이, 니까짓 게 뭘 사장이 될 수 있겠냐, 너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신을 헐뜯는 이성이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잠자기 직전에는 좀 졸리고 나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이 좀 마비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잘 쌓이게 되죠. 제 사례 말고도 시각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시각화의 중요한 사례는 월남전 나폴레온 힐의 책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커다란 부상을 입게 됐고 다시는 운동장에, 그라운드에 뛸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지만 계속 자신이 운동을, 축구를 해서 골을 넣는 장면들, 그걸 떠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엔 다시 정말 축구 선수가 돼서 선수 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암 환자가 자신이 암이 다 나아서 자신이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가고 있는 장면, 그래서 암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질병이 치유된 사례들은 병원에서 모든 치료들을 다 마친 경우에 하나입니다.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각화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 텔레비전 보면은 그 치유 사례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뭐 좋은 공기 쐬고 이래서 뭐 또 아니면 좋은 음식 자연식을 해서 치유됐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다 보면은요, 이미 병원 치료에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난 분에 한해서 그런 재발이 안 됐다는 거지, 그것만 해서 되는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있어서는 꼭 의사를 찾으시고 시각화를 병행하실 것을 저는 무조건 그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뇌에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미지는 자기 생각이 됩니다. 그 이미지, 그래서 나쁜 이미지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는 9시 뉴스를 그래서 안 본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 알기 위해서 9시 뉴스를 본다고 하는데 9시 뉴스 안 보고도 저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는 사람들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어디서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 뭐 재난, 어디서 화재 사고로 사망을 했다, 살인 사건, 방화, 성폭행, 성추행, 뇌물수수,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파렴치한 일들, 나쁜 이야기들만 계속 이미지로 자신에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게 어쩌다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한테도 그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그 두려움은 부정적인 시각화로 이어져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화는 그리고 또 하나, 시각화를 또 너무 허무맹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각화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회사에 그 신입사원 2명이 있다고 칩시다. A와 B가 있는데 A는 자기가 사장이 되겠다는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B는 그런 시각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사장이 되고 싶다는 시각화를 하고 있는 A는 자기가 정말 사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작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B는 다시는 뭐 절대 사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억지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상급 직장 상사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A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는 점이 마음에 든 겁니다. 결과물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발판을 굳혀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A라는 사원을 믿게 되고 신뢰하고 더 좋은 자리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주식하는 분들은 있죠. 딱 그런 것뿐이 안 들어와요. 뭐 미국의 다우지수가 어떻게 되느니, 경제신문에서 뭐 앞으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느니, 뭐 이런 얘기들 뿐이 안 들어오거든요. 계속 그것만 지켜보게 되는 거죠. 저는 제자가 준비를 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시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각화는 또 어떤 거냐면 생각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재수할 때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가 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선생님이 된 거고요. 그런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게 또 시각화입니다. 제가 그 시각화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제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되게 뭐 식당이나 뭐 어떤 걸 개업하는 분들한테 성공해서 부자가 되세요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주면
아유, 저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진짜 먹고 살 만큼만 법니다. 그 이상은 절대 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죠. 그래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시각화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물론 모든 걸 다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하지만 저는 시각화는 황당한 것은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시각화를 한다면 그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시각화를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황당한 것은 시각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지만 그거보다 한 서너 걸음 위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누가 봐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금 자신한테 굉장히 힘에 붙이지만 현실 가능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전 시각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각화를 하면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각화는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만 계속 쳐다보면서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시고 현재에 정말 뭐가 행복한지를 바라시면서 그걸 행하시면서 단지 주무시기 전 그리고 시간 날 때 그렇게 시각화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상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 왜 나는 안 이루어지지 하는 부정적인 시각화가 자신의 그런 잠재의식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즐기고 현재를 살되 단지 잠깐 짬을 내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시각화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즐거운 현재는 잊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